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월 그리고 6월의 을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신월, 6월 을목 용신법이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은 음,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하는 그러니까 금기가 강하면 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보통 금기가 강하면 활을 써야 되는데 음, 인성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알아볼 건데요. 조금 그러니까 미리 진도를 나가기 앞서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보기 좀 어렵다,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례가 좀 보기 쉬운 사례보다는 음, 보기 좀 그러니까 힘든 사례, 좀 알쏭달쏭한 그런 사례들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음, 조금 어, 배우시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월의 을목이죠. 경신. 그러니까 신월에 금 뜨면 무조건 금이 강한 거예요. 토생금, 토생금 해주죠. 그래서 금기가 강하다, 토금이 많다. 그러면 오중에 정화를 오중, 그렇죠. 오중, 오화가 정화죠. 그죠. 천간으로 올라오면 용신으로 쓸까? 아니면 이 사주를 화금격으로 쓸 것인가, 을경 화금격으로 쓸 것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화를 잡잖아요. 금이 많다, 토금이 많다 그러면 화를 잡는데 이 부분은 천간으로 만약에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은 천간으로 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화금격이 안 되겠지만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시죠? 이러면은 화가 아니라 화금격으로 보고 어, 이 화를 막아주는 수온을 그러니까 축중계수를 약신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토금이 많아서 화를 식신제살하는 그게 아니라 화금격, 가화금격이 되는 거죠. 화금격이 돼서 화가 있으니까 화금격이 돼서 이 화를 막아주는 수운에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병이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처음 사례부터 좀 헷갈리시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단 이 천간으로 이 그러니까 나를 을목을 도와주는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이게 화금이 되지 않아요. 을경 화금이. 근데 천간으로 토생금을 금으로 밀어주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비가 천간으로 뜨지 않아서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이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화도 만약에 그러니까 좀 멀리 있죠. 연지에 있고 그 멀리 있어서 잘 쓰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을경 화금격에 토금수, 그러니까 금수운이 좋다. 화가 있으니까 금수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신월에 금 떴다, 금기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 그렇죠. 금이 강하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뭐 이렇게 을경화금이 되냐? 그렇진 않죠. 바로 옆에 있으면. 그리고 또
화금을 방해하는 화가 천간에 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축토도 있고 금의 기운이 강해서 화, 식신으로 제살한다. 약간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내가 목에 의지해서 간목에 의지해서 수운을 쓸 것인가 라도, 그러니까 등락의 값에서 간목에 의지해서 수운을 쓸 것인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이 계절에, 그러니까 신유술월에 금이 뜨면 무조건, 그러니까 월지편 두 개는 세 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편이 세 개 있으면은 병이 되는 거고, 두 개 있으면은 강하다, 세 개 같다. 그리고 역시 축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 경금, 간목이 있는 벽갑인정 사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간목에도 의지하고 이 화를 용신으로 쓴다. 간목에 의지하니까 목생화해주는 간목이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월지의 기운이 천간으로 떴을 때, 그 봉기가 천간으로 올라갔을 때 그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이 좋기 때문에 좋은 그러니까 뭐 친구나 선배나 귀인의 그런 도움이 있겠고, 월지 부모 형제궁이다 보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되실 수 있고. 자, 신월에 신금이 떴으니까 분기 투출했죠. 해수 있고 이러면은 금수의 편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 금만 있어서 강한 게 아니라 수도 있으면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수가 해미 목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어쨌든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편관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관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살인상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해수가 해미복으로 무력화, 그러니까 잘 못 쓰죠. 그러면은 우선 천간에 떠 있는 병화로, 병화 상관으로 상관 합살, 상관 가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번 사례는 신월의 경금인데 이렇게 토금이 많죠. 토생금 하죠. 그러면은 뭐 볼 것 없이 화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볼 것 없이 화를 용신으로 쓰면 된다. 자, 이 병화도, 천간에 있는 병화도 이 술중에 있는 정화의 힘을 빌어서 그 재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중에 있는 정화의 힘을 빌어서 화급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자, 신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월지편이 두 개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금이 강한 거예요. 세 개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금이 강한데 을목 입장에서는 유는 절지이고 편관이죠. 어쨌든 이 유금을 해결해야 된다. 금의 기운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천간으로 봤더니 화 이렇게 목생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금의 기운도 강하고 나를 설하는 화의 기운도 강하죠. 이런 사주를 극설교가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인성과 비겁, 운이 좋다. 인비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운에 신중의 임수를 용신으로 잡고 수운의 성주석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자, 신월에 경금 떴죠. 금의 기운 강하죠. 축토 있죠. 자수 있죠. 토생금을 해줍니다. 토생금을 해주는데, 그쵸. 토생금을 해주는데, 을경, 화금을 하죠. 을경, 화금격이다. 그러니까 임수는 어떤가요? 임수가 어떤 역할을 해주죠? 내가 화금을 하는데 이 화금을 하면은, 그러니까 금으로 화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화의 기운이죠. 화극금을 하니까, 그죠? 화극금을 하니까 내가 금으로 화금을 하는데 방해하는 오화는 병이 되는 거고, 이 오화가 병일 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신자의 천간에 있는 임수가 좋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 수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운이 좋다. 화금격의 금수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월에 신 있고 토생금 하죠. 신월에 어쨌든 본기가 강한 거죠. 토금이 강하다. 미토는 조토여서 불생금을 하지만 미월의 미토가 그렇고 신월은 어쨌든 금의 계절이다. 천간으로 임수도 떴다.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자 사주죠. 이 토금이 많아서 내가 인성을 용신으로 쓰고 등락의 그러니까 목을 용신으로 쓰고 인성을 그러니까 희신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수생목을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내 힘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가 희신이면 이 기토는 병이 되겠죠, 그죠? 기토는 병이 있는데 또한 이 간목이 갑계 합을 하면서 병을 제거해 준다. 그래서 이 천간이 좀 깨끗해졌죠. 기토 타기임 해주는 거를 간목이 또 토를 제거를 해줘서 간목 내 용신이 병을 또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귀부인 사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례였고요. 자, 다음 사례를 보면은 자, 이 사주가 어떠냐? 신자의 임수가 떴죠. 해수 있죠. 금 많죠. 온통 지지가 다 물바다죠. 신해 자씨가 있는데 신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너무 많은 물이 그러니까 병인 거죠. 이게 병이다. 병을 막는 게 이 왕수를 목으로 막을 수 있냐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목으로 설기시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병을 극하는 그러니까 토가 그러니까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를 약신으로 잡는다. 토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 물을 막아주는 토가 제방 역할을 해주는 거죠. 토가 제방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목이 안 좋네요. 그죠? 목이 안 좋아요. 목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토가 용신이고 목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천간으로는 화토운이 좋겠죠. 당연히 화토운이 좋다. 금운은 어떤가? 금운은 천간으로 오는 어, 금운은 금생수를 일단 해주니까 안 좋다. 금생수를 해주니까. 그리고 토의 기운을 설계하기 때문에 금생수 안 좋다. 지지는 당연히 토운이 좋겠고 금수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이사주가 의류운에 의류운에 의류년 의류년에 그 그러니까 금이 이사주 을목 입장에서는 금의 기운이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싶었죠. 그래서 자식을 낳고 싶었는데 그 다음 해에 병술년에 자식을 얻었다고 하죠. 병술년에 화토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자식을 얻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고요. 어쨌든 화토의 기운,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이 무토를 좀 생해줘야 되고, 지지에서도 역시 물을 막아줘야 토가, 어찌 보면은 수다금침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많아서 신자로 수로되고, 해수도 역시 여기 신금도 신의 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죠? 이 물을 막아줄 때 금이 산다. 그러니까 물은 그러니까 물이 병이기 때문에 토로 막아준다. 좀 어렵죠, 사례들이. 6월의 을목, 일단 참조는 하는 거죠. 8월 20일, 22일 경에 추분이 있죠. 추분절을 기준으로, 어쨌든 추분절을 기준으로 전에 태어나면은 수를 용신을 잡고, 추분 후에 태어나면은 화를 용신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참고를 삼아서, 기준을 삼아서 보고, 사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수를 쓸 때에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는 거고, 화를 쓸 때에는 식신제살, 상관제살이 되는 거죠. 그죠? 처음 사례도 어쨌든 이 사례가 왜 가종살이 되느냐. 그러니까 종살이 안 되고 가종살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 6월에 사유축이 금국을 이루고 있죠. 더불어 신금도 있고. 그러면은 나는 간목에 의지하고 수를 신으로 볼 것인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수는 기토가 토국수를 해주는 부분이 있네. 개수는 간목은 내 의지처가 되는데 갑신 절지로 간목이 부러진 나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간목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간목을 버리고 그 사례, 그러니까 금에 종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상생을 쓰는 것보다 종살하는 게 더 직책이 높아요. 그러니까 살인상생 하면은 그러니까 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내가 그 금국에 종살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더 고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보통 포태를 보지만은 을목으로 신사를 보면은 겁살, 연살, 반한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지장화 합작을 이루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화 합작도 이루고 일간에서 보면은 절욕쇠 합작도 하는 거죠. 근데 절욕쇠 겁년반이 용신일 경우에는 절욕쇠 겁년반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그 고위직이죠. 한 방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임명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언제? 금수운에, 금수운에. 언제? 토금운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토금운에. 다음 사례를 보면은 그렇죠. 이게 온통 다 금이죠. 수, 사유합. 을목 입장에서 평관은 무조건 제살해야 된다. 살인상생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식신제살로 쓸 것인가. 금수의 기운이 많으니까 정화로 쓴다. 이 사주는 좀 쉽죠. 그렇죠? 이 사주는 좀 쉽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주 간목 못 쓰고 을목 못 쓰고 나는 살에 종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절지죠 다. 그죠? 이 사주는 어떨까요? 인성이 있네요. 딱 보면 살인상생 해수용신 이렇게 잡게 되는데 내 입장에서 을해는 을에 사지가 되죠. 사지가 돼서 해수를 쓰기보다는 종살하는 게 좋다. 그래야 고위직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정말 해수가 용신 같아 보이죠. 그죠? 해수가 용신 같아 보이는데 이 사주는 가 종살격. 그러니까 지지로 토운이 올 때 좋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사례는 이렇게 신유 술토까지 있는데 묘술에 화가 떴네요. 유신의 개수 떴고 이러면은 화도 화기운이 뭐 약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금수의 기운은 강하네요. 그죠? 이 사주는 어쨌든 계절에 금의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금 또한 수익이 있어서 이 사주는 화로 상관으로 제살하는, 그러니까 상관 제살 천간으로 바로 없으니까 그냥 화를 제살이라고 하기보다는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그러면은 병화를 용신으로 잡으면 개수가 이게 병이 되는데, 그러니까 간목으로 수생목을 시켜줘서 개수의 그런 흉함이 뭐 100%다라고 하면은 한 50%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탐생 만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수는 수예요. 그죠? 천간으로 토의 운이 오면은 그때 더 좋아지겠죠. 개수 병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금이 강하네요. 나도 을묘 약하지 않죠. 화를 가지고 있죠. 묘술에 화를 가지고 있고 이게 오화도 있네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 나를 극도하고 설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나는 묘에 의지하는데 묘유충으로 좀 깨졌네요. 어쨌든 이런 사주를 그러니까 극설교가로 보고
그러니까 나를 극하고 설하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극설교가로 보고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수운의 발전을 하였고 이 사주가 잉태되는, 그러니까 태원을 봤을 때에는 임자월에 잉태가 되었다. 그 임자월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잉태가 된 거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태원에 잉태되는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수를 용신으로 잡고, 그러니까 목이 용신이고 수가 이신으로 보면 되죠. 그죠? 나는 을목은 묘에 이실한다. 다음 사례는 어쨌든 6월, 유축 이렇게 쭉 있네요. 그죠? 천간으로 신금. 이러면은 내가 종사를 하면 편하죠. 그죠? 종사를 하면 편하다. 종사를 하면 편한데 천간으로 떠 있는 개수가 투간에서 이게 어디에서 축중, 그러니까 내 일지에서 떠 있는 개수죠. 일지에서 뜬 개수가 살인상생을 시켜주려고 자꾸 하는 거죠. 내 일지에서 뜬 개수가. 그래서 개수를 용신으로 잡아야 되나라고 봤더니 금수의 기운이 왕하죠. 그죠? 금수의 기운이 왕해서 더 이렇게 금이 많으면 수도 잘 못 쓴대요. 금다수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힘들고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운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기가 힘드시죠, 그죠? 이 종사를 하면 좋은데 종사를 하지 못하고 개수가 떠서 살인상생으로 볼 건가라고 했더니 이 개수 역시 금다수탁이 돼서 좀 그 부분이 좀 약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화를 써야 되는데 사화도 당연히 좀 약하죠. 용신은 건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화 용신이 또 약하다. 사유축으로 좀 간다.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화운이 와야 좋다. 그러니까 화운이 와서 제사를 해줄 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사례는 아니에요. 그죠? 쉬운 사례는 아니죠. 자, 다음 사주를 보면은 유해, 그러니까 유금. 금의 기운은 강하죠. 그죠? 나는 의뢰사지지만은 어쨌든 살인상생으로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렇죠? 내가 신강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죠? 신강하다고, 인성이 있으니까 신강하다라고 보죠. 그러면은 살인상생을 하는 명이다. 그러면은 해중에 있는 임수가 용신이 되는 거고, 이 임수가 이렇게 무력해질 때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신강살강의 살인상생, 해중의 임수용신, 재정부장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정축년에 사망을 하였대요. 그러니까 왜 사망을 하였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망을 왜 했느냐. 이 없는 오행이 오면은 없는 오행이 고장운으로 온다. 그러니까 없는 오행.
그러니까 화가 없는데 이 화가 정축 묘지 고장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에 묘지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내 없는 오행이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 없는 오행이 묘지를 달고 왔을 때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은 나의 수명성이라고 부르는데 식상이 정축 백호로 왔어요. 그러니까 정축 백호로 오고 또한 식상이 정화인데, 그러니까 임수를 용신으로 용신을 합하면서 용신을 정임합을 하면서 내가 불이 꺼져 버리는 그런 현상, 합묘 합거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사망을 하였다라고 하죠. 자, 6월이 사례가 좀 많아요, 그죠? 사례가 좀 됩니다. 자, 유축에 사유축이 되는데 사오미도 되죠, 그죠? 사오미, 사오화가 여기 들어있으니까요. 유축에 천간으로 금이 뜨고 사오미에 화가 떴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극설교가다. 그래서 계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축중에 있는 계수 용신 잡는다. 수운에 대부대기 해야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운에 대부대기를 하였다. 밑에 이제 만약에 수가 그러니까 있었다면은 뭐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식신으로 제사를 한다. 금수의 편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식신으로 제사를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이 사주는 극설교가의 사주라 계수를 용신으로 잡았다. 자, 다음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사유에 이렇게 금이 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 편관을 해결해야 된다. 화로서, 정화로서 편관, 신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대운의 계유년에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 식상이 불 꺼져서 진유합금에,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더 강해지죠. 그죠? 진유합금에. 그러다 보면은 내 묘유충이 당하는데 이 금금목, 그러니까 금하고 목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금이 이기죠. 그래서 내 앉은 자리도 묘목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식상까지 물이 와서 꺼버리면은, 그러니까 수국화해버리면은 안 좋은 일을 당한다. 자, 사유에 금 떴죠, 그죠? 사유에 금 떴다. 여기 이제 수가 있네요, 그죠?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라고 딱 보시면 되죠. 근데 책에서는 극설교가라고 해서 해수를 용신으로 잡았는데 왜 극설교가가 되느냐? 왜 극설교가가 되느냐? 그러니까 인해한목이 되었다라고 해서 해수를 없다, 지워서 본 거죠. 그러니까 해수를 좀 지워서 본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위사주와 차이점은 그러니까 묘는 승목이라 그렇고, 그러니까 임목은 그 양목이라 인해합 해수가 없어졌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를 식신을 용신으로 잡지 않고 살인상생으로
하면서 수를 용신으로 잡으면서 임계운의 정관으로 임수개수가 뜨는 그런 해에 부귀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도 좀 힘든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설교가로 보는지, 그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화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운을 한번 보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뭐 이렇게 오네요, 그죠? 정관으로 이민, 계묘, 운해. 그러니까 금, 수목, 수생목 해가지고 오는데, 어쨌든 그 운에 부귀를 이루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저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무조건 화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 그 당시에는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화운이 좋다. 그러니까 화운이 좋다. 그러니까 세운에서 화가 올 때, 만약에 이 대운이라고 하였더라도, 임계가 대운이라고 하였더라도 화가 오는 시점에서 좋게 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화를 잘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요즘에 오면은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관으로, 그러니까 임계년에 어떠셨냐고. 그러니까 임계년에 어떠셨냐고 일단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임계년에 어떠셔요? 좋았어요. 그러면은 임수개수가 용신이 되는 거고, 임수개수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 게 더 물어보고 잡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좀 헷갈리시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고수라고 해서 무조건 수 뭐 화운 안 좋아 뭐 이러다가 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좀 창피당하는 일들이 있어서, 어쨌든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는 그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그러니까 참조를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의 뭐 자라온 환경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지역도 있고 뭐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물어보고 용신을 잡아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신월 6월에 을목용신법 일단 여기까지 접고요. 마저 6월 나머지 부분하고 수월의 을목용신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힘드셨지만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